경남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28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13경주에서 무려 5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환하고 김준철만 결승선 통과를 했어요. 전원규까지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700배가 넘는 초대박으로 경주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전원규 특성급 결승전 진출하지 못하면서 김준철이 막차 타고 특성급 결승전 진출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원기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 편성 특성급 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도 까다롭죠. 14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5경주도 대타 출전하고 있는 노영균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는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차 1호 경주 광명 특성급 경주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쉬어가시는 전략도 관망의 자세에도 분명 필요하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호 경주가 최근 계속해서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특히 이번 회차 1호 경주는 결승전까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조지현하고 노영균의 몸 상태, 조지현하고 노영균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균 연이틀 쉬다가 15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같은 라인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죠. 전영규가 이번 회차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희덕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다 보니까 원준호를 활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원준호가 힘을 쓰고 공태민이 몰고 가면서 13경주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이 과연 조지현을 배제하고 경주년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조지현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16경주에서 김희준까지 따돌리고 김범수하고 조지현이 완벽하게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원준호 우수에서는 항상 추입과 젖히기 위주의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특선에서 때렸을 때 전반적인 시속이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희덕이 원준호 인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지현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지현이 젖혀버리게 된다면 문희덕, 조지현 상대로 직선 추입은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아무래도 쌍복 견주권 쪽에 6번 4번 쌍복 견주권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원준호가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문희덕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전일 착순권 진입으로 자신감 얻은 조주현 1호 경주 때는 저치기 타임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원준호의 선행 시속이 밋밋하기 때문에 7번하고 4번이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조주현이 저치기 타이밍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6번 4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준호가 때렸을 때 문희덕은 마크 됐을 땐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원준호 활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만큼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원정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최근 들어서 김원정도 마크를 놓치면서 점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문희덕의 뒷자리 김원정이 밀착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쫓아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연합에 의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4번과 7번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4번하고 5번을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조지현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4번 쪽을
복승 중심으로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득점 높다고 문희덕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준하고 문희덕을 묶어서, 문희덕하고 원준호를 묶어서 양분해서 삼복승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윤현준이 편성 이동돼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윤현준, 전일은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은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환이 전일처럼 운이 따를진 모르겠습니다. 전일 13경주 무려 5명의 선수가 낙차사고 당하다 보니까 낙차 피한 김준철이 힘을 쓰고 정재환이 몰아가서 직선 취입 승부 우승을 찾아 나갔는데, 700배라는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낙차후 출전하고 있는 정재환이 아무래도 서울 한남팀에 있기 때문에 견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은 정재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용한의 저력을 좀 더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용한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수입형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윤현준이 때렸을 때는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단 정재환의 투입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박병아 활약에 나가면서 조영환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 정도는, 5번하고 6번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박병화가 계속해서 고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중원을 때만큼은 컨디션이 좋은 박병화, 전반적으로 윤현준이 때렸을 때 5번하고 3번이 쫓아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질 않습니다. 박병화가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박병화의 뒷자리를 막혀나갈 수 있는 이뜸과 협공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정재환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한 중심으로 박병화 중심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정재환이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같은 운은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용한 중심으로 박병화 중심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면서, 소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묶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가면 이윽뜸과 협공을 한번 삼복승에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결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노영균이 대타 출전하면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쉬워진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노영균이 주드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영균이 과연 누구와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어떻게 보면 팀 간 대결로도 짜여졌어요. 5번하고 1번은 세종팀, 김형환하고 유태복은 김포팀, 노영균하고 류재민은 수성팀, 세 개 팀이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 입장에서는 민성기, 유태복을 활약해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형환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형환이기 때문에 초반 노영균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형환도 마키한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에서 4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이 이류경주만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력 투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형환이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 김형환 2차권 노려봐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마크드만 되면 김형환이 빨래줄 경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형환만큼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노현균의 뒷자리 얼마든지 빼앗거나 직선 추입도 가능한 만큼 4-2가 먼저라는 점, 4-7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수에서 올라온 민성기 아직까지는 특선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유태복이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앞선에서 긁어주게 된다면 노영균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유태복 들이대면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노영균하고 김형환의 뒤를 유태복이 막해 나가거나 노영균하고 이태훈의 뒤를 힘으로 유태복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에서 전 민성기보다는 유태복의 선전 한번 먼저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하고 4-7입니다. 4-2하고 4-7 경주가 2차권 4번과 2번 2번 쪽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4번이 어설프게 5번을 믿고 견주년 8차 나가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유태복이 힘을 쓰고 김용환의 이태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타 출전했다가 노영균이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정도는 2주 전 일요경주 때 김용환 직선 날카로운 추입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추입이면 유태복, 이태원 팔에 나가면서도 충분히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영균 빠지면 2-6하고 2-7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전 4-2하고 4-7 2차권인데 컨디션 살아날 시점 된 김형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원래 1번 자리에 전원규 선수가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었는데 전일 13경주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5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 당했는데 그중에 1명 전원규 아무래도 결승전 출전해야 되는데 낙차 사고로 인해서 결승전 출전하지 못하면서 막차 탄 김준철이 결승전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양새입니다. 성낙송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용구도 연대업권 8차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성낙송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일도 특성급 15경주 김옥철이 조용한을 뒤다 붙였는데 성낙송이 두 선수 모두 한꺼번에 넘어서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력이라고 한다면 공태민도 결코 쉽게 견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용구가 잘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옥철, 김범수, 공태민, 김희준, 김준철 순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옥철이 먼저 내선 잡고 김범수가 저측에 타임 잡아나가고 공태민이 김범수 타겟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김희준과 협공보다는 김범수가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공태민도 김범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전원규가 빠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공태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죠. 김범수가 하락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추입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만에 성낙송이 예전에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틀 추입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성낙송, 공태민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5번하고 4번, 분명 5번의 뒷자리는 7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성낙송이 빼앗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빼앗아서 상황에 따라서 추입도 가능하다는 점,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하고 5번, 4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5번과 2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만에 성낙송이 승부발에 나가게 된다면 3번, 2번, 5번, 7번인데 성낙송이
2번의 뒷자리를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번이 힘을 쓰고 성낙송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가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의 뒷자리는 이영구가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성낙송 중심으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자가 없어요. 성낙송 입맛에 딱 맞는, 성낙송이 승벽을 발해 나갈 수 있는 딱 좋은 편성이 짜진 상황이기 때문에 성낙송 밥상 잘 차린, 밥상 걷어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만 받아서 먹게 된다면 성낙송 머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4일 4료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하고 2번, 5번하고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복승 변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4번하고 6번도 3복승 공략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까지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노려는 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결승전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특성급 어렵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